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에 김서준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살았다고 하기엔 너무 빠듯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초가지, 바람이 들어오는 문틈, 겨울이면 얼어붙는 물 항아리. 그것이 그의 살림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15살 되던 해에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어머니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서준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서책 몇 권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껴 쓰던 낡은 벼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벼루로 먹을 갈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손이 곱아도 배가 고파도 글을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기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또 지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또 낙방했다더군. 이제 그만해야지. 공부로 밥이 나오나. 서준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장터를 지날 때, 우물가를 걸을 때, 안쓰러움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눈빛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그의 마음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해 가을, 서준은 3번째 과거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한양에서 고을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 쓸쓸했습니다. 사흘을 거의 굶다시피 하며 걸었습니다.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서준은 그 아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러웠습니다. 낙방하고 돌아온 지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보름이었습니다. 달이 크고 환했습니다. 서준은 등잔불도 켜지 못하고 어둑한 방 안에서 달빛으로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 대돌 위에 작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나물 몇 가지가 정갈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김이 아직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한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달빛만 마당을 고요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발을 2 손으로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서준은 밥을 먹기 전에 잠시 2 손을 모았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정성인지는 알았습니다. 쌀이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달부터였습니다. 보름이 되면 어김없이 문 앞에 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봄에는 봄나물이, 가을에는 햇곡식 밥이, 겨울보름에는 따끈한 죽이 놓였습니다. 서준은 매번 2 손을 모았습니다. 그 온기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낙방의 실망이 클 때, 공부가 힘들 때, 그 보름달 밤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를 다시 붓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2 해가 흘렀습니다. 27번째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저녁이 되자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겠지. 그런데 밤이 깊어가던 무렵 문 밖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외마디 소리. 서준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빛 속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은 체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손에는 천으로 덮은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검고 긴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발목을 삐끗한 듯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손에 든 사발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서준이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발목을 헝겊으로 감아 주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4년 전에 장터 모퉁이에서 선비님이 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나뭇가지로 혼자 글자를 쓰던 어린 소녀. 서준이 발길을 멈추어 열을 쯤 기초 글자를 가르쳐 주었던 아이. 그때 선비님이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 어머니, 장부도 도울 수 있었고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열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잊힌 일이었지만 소녀에게는 세상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그해 봄, 서준은 4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희 어머니가 노잣돈을 보태주었고 연희는 직접 싼 주먹밥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준은 그 따뜻함을 가슴에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붓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 낙방이었습니다. 고을로 돌아오는 길, 서준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초가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연희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을 보자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가져왔습니다. 서준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고 계십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님이 마을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김서방네 아들도 최씨 집 딸도. 그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글을 읽어요. 어머니도 말씀하세요. 저 선비님 덕분에 우리 연희가 이렇게 됐다고. 서준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벼슬이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선비님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 그것이 벼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준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연희 어머니가 장터 한켠에 있던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벽이 허름하고 마루가 좁았지만 서준은 직접 벽을 바르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문에는 아버지의 벼루로 갈아 쓴 글씨를 붙였습니다. 배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3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7이 되었고 그 다음 달에는 12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먹을 갈고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보름날이면 연희가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선비가 드디어 제 길을 찾았구먼.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32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조금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한두 가닥 섞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연희는 22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사를 돕고 서당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녀 자신도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서주는 마루에 앉아 서책을 펼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사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름이네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서주는 그 사발을 받아 들고 웃었습니다. 처음 이 밥을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도요. 달빛이 두 사람 위에 고르게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고 느티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이 읽던 들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서주는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낙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밥이 되고 방이 되고 길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 아래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달빛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김서준 선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는 벼슬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4번 낙방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었습니다. 열흘의 가르침이 한 소녀의 세상을 바꾸었고 그 소녀의 따뜻한 마음이 2해 동안 밥 한 그릇이 되어 선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서당이 되고 아이들이 되고 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밤달빛 이야기는 내일도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